아침에 뭐 소금을 언제 먹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그때마다 그냥 수시로 드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숨을 언제 쉬면 좋습니까? 이건 없잖아요. 그냥 수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밥을 언제 먹냐? 우리 30세 때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그냥 나눠서 소식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배고플 때 먹으면 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낄 때 이미 우리 몸의 세포는 부족을 느끼고 있고 타격을 줬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 먹자. 그런 의미에서 아침 일어나서부터 한 잔 먹는 게 공복에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몸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은 뭐 소화기관이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루 걸리냐, 뭐 이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네랄 워터나 물 같은 경우는 한 20분 내에 우리 몸이 쫙 퍼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비타민 C 같은 거 먹으면은 뭐 소변 색깔이 노란 색깔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20-30분이면 그렇게 돼요. 비타민을 먹었단 말이죠. 알약을 먹었단 말이죠. 그럼 이 들어가가지고 소화돼서 이 피부에서 신장까지 걸쳐서 나오는데 그거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순간부터 입안에서부터 퍼져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은 그게 포만감으로 연결되고 우리 몸을 깨워주는 효과도 있고 밤사이에 목마른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부터 먹기 시작해서 밥 먹을 때도 먹고 오후에 중간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한 잔 먹고 그래서 수시로 나눠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또 뭐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런 개념보다는 수시로 먹는데 그 양은 하루에 물은 한 1리터 정도. 소금량 한 6g 정도가 표준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3g 드시는 분도 있고 9g 드시는 분도 있는데 물은 뭐 1리터 정도 먹으면 되는데 어떤 분은 굳이 또 3리터 먹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3리터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3리터예요. 물론 이제 땀 많이 흘리면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3리터 먹는 물로만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다른 물로도 먹기 때문에 3리터를 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1리터 정도에서 먹고 목마르면 더 먹고 이렇게 채워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냥 필요하기 전에 먼저 챙겨 먹는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물이 훨씬 맛있어요. 따뜻한 물이 덜 짜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음식 먹다 보면은 찌개나 이렇게 점점 짜지니까 물론 쫄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내려갈수록 짜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소금물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일단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으면 어차피 우리 몸에 체온하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따뜻한 물이 좋은데 그냥 그걸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어 보니까 뭐 찬물에 드셔도 되고 미지근한 물에 들어도 되는데 억지로 그걸 뭐 먹기 위해서 그 물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데 따뜻한 물이 있으면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우리가 화장품에서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피부에 바르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우리가 피지 제거를 하는데도 소금 가지고 팩 대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염증의 제거에 이제 소금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먹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이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피부에 나는 염증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피부에 발라주면은 그 염증 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피부에 뭔가 뭐 뾰루지나 뭔가 났을 때 소금을 이렇게 얇은 물에 개어서 발라주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것도 효과가 좋다. 하나 말씀드리고 물론 먹는 것도 좋고 그다음 음식에 넣어 드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고기 굽는다든가 뭐 야채 무치든가 이런데 그러면 과일 찍어 먹을 때도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금은 늘상 먹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먹고 피부에도 해도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게 깜짝 놀란 발견이었어요. 이게 숙면하고 이렇게 관계가 될까라는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소금 연구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만들까? 이게 저희 연구 테마였어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만들어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소금을 처음 이거는 이 소금은 생산도 판매도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소금이었어요. 그때 소금 기준이 안 맞았거든. 소금이라는 거는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시각청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소금법이에요. 저희 소금 염화나트륨은 적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칼륨이 많다 보니까 소금 기준에 안 맞아서 이 소금은 제조도 판매도 안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청 기준이나 시감 관련 뭐 이런 법들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이 제품이 출시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하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공급하자 해서 공급을 했던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밤에 먹고 잤더니까 잠이 잘 온다. 야간요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더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미네랄 효과예요.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신경 안정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이거든요. 이게 많다 보니까 신경을 안정시켜서 편안한 잠을 숙면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밤에 자다가 몸에 물 부족 현상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미네랄 부족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자기 전에 물을 먹게 되면 물은 우리가 염분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빨리 내버려. 우리 몸의 염도를 일정하게 밤 사이에도 똑같이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맹물이 들어오면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얘는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맹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자주 깨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마시게 되면 알맞는 게 들어왔네. 이걸 갖고 있어야지 라고 몸이 생각해서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소변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풍부한 미네랄을 돌려주는 일이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신경 안정 물질이 들어있는 미네랄 물을 섭취하는 게 숙면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나름대로 설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은 그 미네랄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몸이 붓는 현상은 나트륨 많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나트륨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빼주기 위해서 다른 미네랄 이제 파트너가 출동하잖아요. 이 칼륨 미네랄이죠. 칼륨 미네랄이 있으면 적정한 게 붓기가 올라오게 되면 이거 빼주기 때문에 그 미네랄 소금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붓는 현상이 쭉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있다고 해도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소금을 드시고 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런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네랄이 제대로 든 것만 먹으면 붓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이 뻑뻑할 때 이제 눈에다가 안약 같은 거 넣고 뭐 이제 생리식염수 넣잖아. 이게 다 이제 소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미네랄이 풍부해지게 되면은 눈물도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원료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수록 눈물이 잘 안 나와서 눈이 뻑뻑해지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줄어들고 목마른 부분도 아까 했지만 물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결돼서 목마른 부분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다시고 자고 아침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에 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도움이 되죠. 우리가 먹는 차 종류나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전작용들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마시고 자면 밤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밤에 이제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뭐 광고 보면은 남자들의 그런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금물을 드시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것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금 물만 먹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좀 타서 먹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강차 이런 것도 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구기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좀 같이 타서 거기다가 소금을 첨가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꿀물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신경 안정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 물질도 또 채워주고 이렇기 때문에 꿀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야간에 왜 자꾸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느냐. 우리 몸이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밤에 잘 동안에 내 몸속에서 이 미네랄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나이 들면서 이제 또 불안감도 있어. 밤에 또 실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립선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풍부한
그걸 먹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일단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맹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삼탑 조절을 위해서 맹물의 양을 빨리 배출시켜서 우리 몸에 일정한 염분을 갖추려고 하는 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워터 소금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먹고 잔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덜 가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면 그건 다 확인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 한 30분 전에 소금을 반컵 정도라도 마시고 자면은 그것도 이제 미네랄 제대로 든 소금에서 한 0.6% 정도 되는 걸로 마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0.9%를 뭐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0.9%가 왜 나왔냐 그러면 우리 몸의 체액의 혈액의 염도가 0.9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뭐 강하게 주장을 해요. 저는 그것때 좀 이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0.9%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소금물을 0.9로 맞춰 먹어야 되냐. 우리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다른 거 다 먹는데 그건 0.9가 아닌데 이것만 0.9% 맞는데 가지고 이 맞추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맛있게 그리고 가장 미네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염도가 한 0.6% 정도 돼요. 그래서 500리터에다가 3g 정도 타면은 그게 그 정도의 농도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타서 드시면은 물론 뭐 0.9%가 자기 맛있다 하시면 드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타서 먹게 되면은 야간율 확실히 줄어들고 뭐 꿀이 있다 그러면 꿀을 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물 섭취에 주의할 것. 모든 거는 과잉은 안 좋아요. 과잉 먹으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소금물이 관장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 또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리터에다가 소금 뭐 한 10% 농도 때려 넣어가지고 하면 뭐 관장 효과가 바로 와서 나가는데 그런 것도 몸에 무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순리대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금물은 우리가 과잉 먹으려도 과잉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잉이 타서 먹으면 설사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바다에 표류를 하는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요. 목말라서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사방에 물인데 그거 왜 안 먹었을까? 왜 먹으면 안 되나? 그 우리가 소금물을 뭐 과잉 먹는 걱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가면 그 바닷물 먹고 살 수 있겠네요.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죽으니까 바닷물을 못 먹네요. 왜 죽냐? 바닷물의 염도는 3.4%예요. 우리 몸은 0.9%고.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딱 먹는 순간에 이제 몸에서는 그 균형을 맞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3.4와 0.9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0.9% 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3.4를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이 장으로 빨려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몸에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몸에 물의 소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솔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은 순간에 더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그렇게 과잉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체중이라면 먹으면 다 배출돼요. 칼슘 과잉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밥 과잉 먹는다 해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다 배출되니까. 물 과잉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배출되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론 나트륨이라는 게 과잉 배출하려면 다른 칼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잉을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보다는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드시면 된다. 억지로 짜게 먹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싱겁게 먹을 필요도 없고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드시면 되고 여분으로 소금물이 필요한 정도 있으면은 그렇게 맞춰서 좀 드시면은 훨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억지로 짜게 먹는 거는 전혀 권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 이제 이를 다들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치아 건강이라 잇몸이라든가 우리 몸의 구강 건강에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가글을 하는 가글 그 약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금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하신 분도 있고 치아를 이빨을 닦을 때 이제 소금으로만 닦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로 닦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한 4, 5년 동안 그걸로 소금물로 이를 닦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그런 미네랄 소금이 제대로 된 치약도 있어서 그 치약으로 이제 닦고는 있지만은 소금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글 효과 특히나 뭐 감기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입안을 이제 소독한다는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방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이라는 문제가 우리 건강에 참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소금이라는 걸 너무나 좀 하찮게 생각하고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소금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요. 우리가 식품이라는 식품에는 다 소금이 들어가죠. 우리가 또 모르는 화학공업의 원료가 소금이에요. 우리나라가 연간 한 300만 톤의 소금을 씁니다. 그중에서 250만 톤은 화학공업에 쓰고 50만 톤이 겨우 식용에 써요. 250만 톤은 가지고 산알칼리 공업이라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시 결합하면은 안전한 소금이 돼서 이제 폐기 처분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닐 같은 경우도 소금으로 만들어요. 염화 비닐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석유와 염소의 결합에 염소는 어디서 나오냐? 염화나트륨 소금에서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수만 가지 제품에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우리는 이제 미네랄로 먹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하면 나트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바닷물 속에는 90가지 정도 미네랄이 다 녹아 있고 그걸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소금을 챙겨 드시면은 우리가 칼슘 따로, 마그네슘 따로, 아연 따로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이 골고루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금에다가 미네랄이라는 거 좀 더 생각해서 소금은 NaCl이 아니라 바다의 미네랄의 총합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미네랄 소금을 챙겨서 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